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장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내용은 끝까지 빠지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만큼은 장사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가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체 그 일에 뛰어든 사람들의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2대8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전체의 20%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머지 80%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80%냐 20%에 들어갈 거냐, 이거를 먼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100에 들어가면은 다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장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게임에 들어간 20%의 사람들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이 장사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 안으로 들어가는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벌써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의 20%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도는 아시겠다는 거죠. 전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사를 준비할 때 이제 강의라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준비나 공부의 내용들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체 배가 100이면은 그들의 내용이 이 80%에 맞춰져 있지, 정말 성공하는 이 20%에 맞춰진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용으로 하면은 이 장사 강의가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뭐 흥행하는 장사 강의들은 다 거의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80%. 그러니까 흔한 장사, 평범한 장사.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에 우리가 주변에 동네에 가게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진짜 돈을 버는 가게는 20%란 말이죠. 돈을 못 버는 가게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접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항상 최악의 케이스라고 지적하는 게 뭐죠? 김밥 천국이죠. 김밥 천국은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접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낭비한다. 그래서 차라리 김밥 천국을 어차피 얘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현금이 좀 도는 비즈니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소일거리 식으로 김밥 천국 창업을 한 분들은 좀 낫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GS에 있을 때도 이제 편의점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쭉 보면은, 지금은 GS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편의점 한 개를 내 가지고 뭐 대박을 내겠다,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많지 않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 개를 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큰 시스템으로 돌려 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편의점 자체에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진짜 선수들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내가 제대로 전체 상위 100 중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위 트레이더가 돼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얘기 듣고 나머지 이 상위 20%가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80%가 되기 위해, 그들이 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이 당연히 돈을 번다고 가르치겠죠.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죠. 업앤다운이 심한 거고, 버는 거 같다가도 또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 나머지 하위 80%의 행태인 거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 80%에 해당하는 모양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온라인 창업으로 오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본인들이 장사를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절대로 20% 모델이 아니에요. 80%에 해당하는 이 상위 셀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낭비할 수 있고 거기다가 섣부르게 또 물건을 사입까지 하면은 이제 물건도 안 팔려서 재고도 남고, 그나마 온라인이면 다행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장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보증금, 뭐 인건비 여러 가지 이제 손해 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듣기는 싫은 얘기겠지만 자연의 왕국이나 인간의 왕국이나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당연히 일단 칼을 뽑았으면은 상위 20%에 들어가는 그런 장사가 뭔지, 그 장사를 내가 만들어내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또 어떤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셀러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당연히 배워야겠죠. 하지만 이 온라인 장사라는 게 장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 장사를 업태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낚싯대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프라인 장사는 이런 걸 못하죠. 왜냐하면 매장 한 개, 그러니까 하나의 업태 창업을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사라는 게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다루는 장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장사의 종류라는 게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업앤다운이 심한 장사가 있죠. 뭐 김밥 천국 같은 장사.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느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장사가 있단 말이죠. 개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도 내가 이름 붙인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양자택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온라인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섞지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천히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자본에 맞게 서서히 나의 브랜딩을 빌드업하면서 포지셔닝을 갖춘 그런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장사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어너더 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0%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런 장사들 있잖아요. 뭐 그게 구매대행이든 뭐 1688 사입이든 지금 잘 팔리는 거를 따라 파는 거든 남들보다 비슷한 물건을 싸게 파는 거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파는 거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이지만 당장의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사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도 노출이라든지 뭐 후기를 뭐 매니징 한다든지 이런 스킬들이 지금 뭐 많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닥거리들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돌리는 그런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사의 단점은 뭐냐면은 업앤다운이죠. 예. 푸닥거리를 멈추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쫓아오면 떨어지고, 또 내가 푸닥거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걸 하면 올라가고, 하지만 또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이 자연의 법칙이 또 돌아가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여기에 이런 장사에 투자를 한들 성장을 못해요. 계속 이 업앤다운의 이 파고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쳐가지고 장사를 그만두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거를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섞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브랜드도 되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6월 20일 정도에 곧 오픈할 이 온라인 마스터스 클래스에서 이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30%에 해당하는 셀러가 되는가? 우리는 과연 뭘 준비해야지 3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위 유의미한 성장을 거두는 개인 셀러, 개인 브랜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다룰 건데, 그 전에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든지 개인 성향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 30%가 되기가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강의만 듣고 바로 이런 셀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장사를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30%가 되는 제대로 된 장사의 스텝을 한쪽에서는 계속 밟아 가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하시는 장사를, 지금 하는 형태의 장사, 이 장사를 동시에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만나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직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사이드를 직원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여기만 하셔도 되고, 직원이 없으신 분들은 일과를 나눠서 하루에 뭐 일부 시간은 이쪽 장사를 하는데 할애를 하시고, 또 한쪽 장사는 이런 빌드업하는 이런 브랜드가 되는 장사를 위해 할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를 충분히 나눠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라이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나는 여기냐 여기냐, 뭐 구매 대행이 맞냐, 뭐 1688 사업이 맞냐, 아니면 해외 소싱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칭찬해 주는 게 없어요. 이 세 개를 잘 나의 수준에 맞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온라인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장사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누가 옳고 누가 뭐 인페리어하고 누가 수페리어하다 뭐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으면은 여러 종류의 장사를 하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장사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하나만 하려면은 이걸 해야겠죠. 상위 30%가 되는 장사를.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30%가 된다는 거는 사실 역량이 일반적인 셀러들보다 상위 30%가 돼야만 상위 30% 결과를 내는 셀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몰랐던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역량이 어쨌든 간에 30% 상위가 내가 돼야만 30% 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이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손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돼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돼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따로 수입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수입이 있는 다른 뭐 배우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산이 많다든지, 그래서 조금 자본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제대로 된 장사를 위해서만 내가 사업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만 생활이 운영되신 분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장사를 매진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장사를 하면서 이 30%가 되는 그런 장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이 장사에 뛰어든 나의 이 운명이 위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계속해서는 어쨌든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합시다. 이 30%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30%가 되느냐? 자, 지금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시장조사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어쨌든 잘된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상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지금 잘 나가나, 어떤 상품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사실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와 오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품을 볼 게 아니라 셀러를 봐야 돼요. 어떤 셀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셀러가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 성공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물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셀러를 기준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공하는데 기반이 된 물건들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키워드만 검색하고 또 잘 팔리는 물건만 보는 거는 또 이거예요. 계속 이게 아니라 이 30%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이 시장 조사하는 그 관점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상품에서 셀러로. 오늘 날짜 아무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플랫폼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지금 상위 30%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셀러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게 뭐 상품 수가 좁다는 게 아니라 그 셀러의 전문성이 되게 좁혀 있다는 거죠. 좁다는 거는 결국 나름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포지셔닝 얘기할 때 포지셔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무슨 카테고리 킬러처럼 어떤 상품의 어떤 품목에 줄 집중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른 어떤 카테고리 킬러도 나름 포지셔닝이 될 수 있고, 상품의 어떤 카테고리와는 무관하게 스타일이라든지 뭐 감성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요소로 좁히는 것도 포지셔닝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오케이션, 그 용도를 좁혀가지고 뭐 어느 때 쓰는, 혹은 뭐 누가 쓰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처를 좁히는 것도 제가 포지션이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좁아요. 예, 상품 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잘 되는 셀러, 성공하는 셀러들은 그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좁다는 거죠. 예,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용처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상품 카테고리든 간에. 그래서 좁다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 셀러는 사실 30% 안에 많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대기업인 경우죠. 거의 개인 셀러가 상위 30%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열이면 아홉이 다 좁아요. 좁아야 전문성이 생기는 거고, 전문성이 생겨야지 거기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소비자들이 요럴 땐 내가 여기 가면 되겠구나 하고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지 브랜드지, 그게 이름만 붙어놓는다고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섞어찌개라고 또 얘기하는데, 섞어찌개가 아닌 거예요. 좁고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한다. 자, 근데 좁은데 거기서 남들이 팔고 있는 평범한 물건들만 좁게 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탄로가 나거든요. 예, 뭔가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서 보이는데 아이템 한 개 한 개를 놓고 보니까 이거 저기서도 파는 거고 저기서도 파는 거고 가격도 싸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금방 소비자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좁혀놓은 그 효과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이 셀러의 사이트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앵커 상품이죠. 상품성이 좋다든지, 독점성이 있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남들은 안 파는데 나만 팔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셀러에 팔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만 내가 사야 하는 그런 아이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키 아이템이. 제조라면 제일 좋겠지만 제조가 뭐 개인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차선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소싱인 거죠. 예, 제일 이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싸게 사와가지고 내가 마진을 많이 붙이고 팔 수 있는 그런 해외 소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 소싱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공장에서 갖고 오던, 뭐 해외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오던, 뭐 라이센싱을 붙여서 만들던,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남들보다 유의미하게 싸게 팔아야 되고, 또 동시에 마진도 많이 남겨야 되고, 그리고 남들은 또 안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꽉꽉 차 있는 그런 상품들을 내가 최소 몇 개는 확보를 해야지만 장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나만 파는 상품, 마진도 많이 파는 상품, 싸게 파는 상품, 이걸 이제 앵커 상품을 사려면 해외 소싱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대량으로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그러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파는 상품을 전부 다 그런 상품으로 채우겠다면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너무 리스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물론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뭐 육아 아이템 같이 좀 한계가 폭발력이 있고 유의미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앵커 상품이 많이 필요 없겠지만, 나머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좀 많아야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게 바로 상품 믹스인 거예요. 이 나머지 상품들, 내가 앵커는 어쨌든 간에 잘 조사를 해가지고 잘 기획을 해가지고 잘 소싱을 했는데, 나머지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매대행이라든지 1688 같이 도매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나 심천시장에서 도매 시장에서 사온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위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내가 소싱을 해서, 여기는 마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대신 구색을 한 번에 많이 가실 수가 있으니까 해외 브랜드를 내가 수입을 해가지고 구색을 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한 가지 소싱 방법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것도 바보라는 거예요. 그 상품 믹스를 모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팔고 있는 모든 상품을 다 동일한 종류의 소싱처에서 사오는 경우는 아주 큰 대기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 상품 믹스를 합니다. 매출이 1000억 이하 회사라면은
일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한 30%만 앵커 상품으로 해외 소싱을 하고 공장 소싱을 하고 나머지 70%는 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품 믹스 또 소싱처 믹스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채우죠. 구색을. 그래서 내가 돈이 100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템 수는 적지만 이 100의 7, 80%는 아이템 그 적은 앵커에 투자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20, 30%의 남은 돈으로 나머지 7, 80%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구색을 할 때도 이 믹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검증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그걸 어떻게 잘 팔릴지를 알고 사오느냐,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시장 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품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장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이 물건을 살 가상의 소비자들, 대충 뭐 유모차다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들일 테고, 또 주방용품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애기 엄마인가요? 주부들이겠죠. 뭐 캠핑 용품이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나이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별하고. 그럼 이 물건을 살 그 미래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해외 소싱해 가지고 앵커 상품으로 팔 물건 샘플을 우리가 먼저 받아보잖아요, 공장에서. 거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다가 앞으로 팔 로고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브랜드 로고, 그 라벨까지. 그래서 라벨과 디자인, 상품, 이 모든 그 완벽하게 된 그 샘플을 내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수입한 거에다가 도착가에 한 곱하기 한 3 정도 곱해가지고 소비자가가 1차로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 20, 30% 또 할인을 해서 또 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소비자들한테 팔 가격을 내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2.5배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많으면 3.3배까지. 그러면은 디자인도 다 확정돼서 나온 상태,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야 돼요. 실물 샘플, 거기 내 로고까지 붙어있는 샘플을 공장에서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같으면은 이 상품을 이 가격에 사겠냐 안 사겠냐. 이거를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안전하게 한 20명한테만 물어보면은 확률이 제가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 적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진짜 대박이냐 아니냐는 운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서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최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샘플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가격 정보랑 이거를 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피드백을 내가 받아가지고 한 90% 이상은 적중을 한다 그거예요. 아무리 큰 대기업에서 상품을 뭐 몇백억짜리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딥포커스 그룹이라고 그 FGI를 하거든요. 20명 이상 하는 회사 좀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큰 회사도 20명한테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샘플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라벨이 로고가 안 붙으면은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까지도 확실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물어봤을 때 10명도 저는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한 20명한테 물어봤을 때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확실한 샘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2단계까지 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샘플을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역량이 있는 카테고리에서 시장 조사 많이 하고 또 본인도 자신 있는 상품들을 또 샘플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20명한테 추가로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왔다. 그래도 안 팔리는 경우는 돌발 변수죠. 뭐 중간에 경쟁자가 치고 들어왔다든지, 갑자기 뭐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환율이 올랐다든지, 뭐 공장이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실 그런 돌발 변수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그 해외 소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그 경험이 많고 뭐 노련한 사람만 해야 되는, 노련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넘사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 셀러들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되게 좁은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좁고 앵커 상품도 많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앵커 상품은 개인 셀러가 한 5천만 원 이하로 장사를 한다 했을 때는 앵커 상품은 분기별로 1개 정도면 충분해요. 한두 아이템. 그 한두 아이템만 공장에서 사오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나머지 소싱처에서 적은 자본으로 구색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다는 게 상당히 매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이 100억, 200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매출이 100억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싱하는 아이템 개수를 100억 이상 해야 되는 회사처럼 이렇게 벌린다는 거죠. 섞어찌개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 아이템들을 수천 수만 개를 깔아놓고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은 하나가 제대로 터지면 이게 10억, 100억 팔 수가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좁혀야죠.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더 브랜드답게 보여야 되고. 브랜드답다는 거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개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품목이라도, 아니면 한 카테고리든, 아니면 한 용도든 간에.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해외 소싱이랑 만났을 때 잘 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커머스라는 거죠. 사실 오늘은 제가 이 30%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오늘은 되게 이제 개념적인 설명만 드린 거예요. 물론 개념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30%에 들어가는 이 셀러들이 어떤 형태로 상품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앵커 상품을 선정하는 건데, 이 앵커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은 제가 이번 달 말에 오픈할 온라인 강의 마스터스 클래스 오픈하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앵커 상품을 뭐 단순하게 뭐 매출이라든지 키워드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그 사이클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과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셀러들이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품 선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앵커 상품을 어떤 프로세스로 앵커 상품을 선정했는지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모든 이 에콜로지에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에콜로지에는 2대8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가 2를 향해서 장사할 거냐, 8을 향해 장사할 거냐, 이 개념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2를 향한 장사를 하면서도 8스러운 장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맞게. 제가 이때까지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지만 장사가 오래 가요. 2만 바라보고 장사를 준비하시다가 지치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8만 보고 하시는 분도 결국은 시간만 가고 돈이 안 벌리니까 지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를 향하는 장사와 8을 향하는 장사를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더라.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게 되더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섞어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그 좁은 게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간에, 상품 카테고리 등 측면이든 간에 좁아서 전문성이 있고 용도가 명확히 생겨서 소비자들이 요때는 여기서 물건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용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니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좁은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좁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앵커 상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해외 소싱을 통하든 제조를 통하든 간에. 그리고 앵커 상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상품 구매 비용이 MOQ가 낮은, 전체 그 구매 비용에 투자되는 돈이 많지 않은 다른 소싱처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난이도가 낮은 소싱처에서 상품을 채우더라. 핵심적인 것만 앵커에 사오고, 그리고 이 앵커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물건을 앞으로 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겟층, 그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 10명, 그리고 많게는 20명한테 물어보면 충분한데, 중요한 거는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아이템 상품을 눈앞에 놓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가격까지 같이 얘기해가지고 브랜드도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뭐 실패할 확률은 급속도로 줄어든다.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과정을 안 거쳐가지고 하는 거지, 뭐 기획이 잘못되고
뭐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성공 못하는 경우보다는 이 검증을 안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 상위 20% 셀러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앵커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에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서 제가 드디어 이때까지 이 20%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법들, 정보들, 노하우들을 다 총망라한 2022 온라인 마스터스 클래스 강의를 오픈할 테니까 이 장사의 길에 접어든 분들은 꼭 봐야 될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뭐 판매라든지 뭐 소싱이라든지 뭐 이런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사의 어쨌든 A부터 Z까지 총망라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제가 녹음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계속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올 예정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커리큘럼과 이 정도의 완성도, 그리고 시기성, 그다음에 정보의 가치를 가진 그런 강의는 제가 뭐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나온 어베일러블한 강의 중에서는 상당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제가 아주 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3, 4일 후에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여러분 꼭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